자, 여기는 뚫을곤이라는 부수고, 이거는 갈고리궐이라는 부수인데, 직선으로 내려서 끝난 것과 끝에서 삐침이 있는 것의 차이죠. 부수만으로 볼 때는 뭐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관련된 글자가 들어있는 글자 전체 속의 그 부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 대단히 중요한 부수라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모양 위주로 살펴보는 것인데, 한자에 대한 감각을 길러가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에 놓이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가볍게 시각적으로 확인만 좀 해두고, 직선으로 내려 그은 획과 끝에서 삐침이 있다라는 것의 차이, 이 정도만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뭐 부수의 뜻과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암기하면 더 좋죠. 근데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돼지해머리라는 부수고요. 이거는 창모머리라고 부르는데, 그 원 글자, 돼지해라는 글자가 있고요. 돼지해라는 글자에서 이 윗부분, 그래서 그 이름을 머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창모라는 글자가 있고 나여라는 글자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 위에 있는 대가리 부분이죠. 이것을 따서 부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수의 이름이 창모머리예요. 근데 왜 창모란 글자에서 땄을까? 나여란 글자에서 따면 더 쉽지 않을까? 근데 이 글자는 그 부수자 안에 들어있지 않고, 이거는 부수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 부수자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따서 더 간략한 부수를 만든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을 찍는, 그러니까 전체 글자 속에서는 이렇게 해서 끊지 않고 이어지는 획과 분명히 다르다. 끊어서 점을 찍어주는 이런 방식. 요게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암기하려고 뭐 신경 많이 쓸 필요 없고요. 흘려 듣기로 가도 무방합니다. 덮을멱, 집면, 위에 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이것도 분명 다른 글자다라는 점만 인식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갓관이란 글자의 뚜껑, 벼슬관이란 글자의 뚜껑. 그래서 이번은 집면이란 글자니까 이 점이 있는 경우는 지붕이다. 우리 기와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생겼지만 항상 이 윗부분에는 빗물이 새지 않게 뭔가 이렇게 좀 더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지붕, 이 지붕으로서 집, 건물 그 전체를 압축적으로 대신 표현한 글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입니다. 점이 있는 것이 점이 없으면 덮는다 이런 뜻이고, 덮는다, 뚜껑. 그런데 집면, 점이 있는 것은 특히 지붕으로서 건물, 집 전체를 대신 나타낸다. 이 정도. 안석괴라는 글자, 뜻으로는 푹신하게 기댈 수 있는 의자를 안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뜻 역할로 쓰이질 않습니다. 모양 위주로. 그래서 이 창수라는 다른 부수자의 요 윗부분, 봉황새황이라는 글자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 이것이 바로 안석괴라는 것인데, 부수 이름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획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정도로만 한번 챙겨보면 충분합니다. 이 병부절이라는 글자는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부분과 마무리를 쭉 내려근 이 획이 있는데, 획이 좀 변형되면은요, 처음에 그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써볼까요? 그러면 길게 해서 끝에서만 살짝 구부려주는 이런 형태로,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이 획은 이렇게 내려도 되겠죠. 그러다 보면 끝을 약간 구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런 글자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는 이 아랫부분. 그래서 여기는 따로 쓸 때 좀 길게 드리워진 형태지만 여기는 조금 짧게 글자 밑에 속에 놓이기 때문에 이 획이 길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습, 어찌 보면 좀 다른 글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글자가 요 위태할 위라는 글자의 아래 부분, 그리고 영령이라는 글자의 이렇게 아래 부분, 여기 놓인 것과 동일한 글자다. 그래서 부수자에서 획이 좀 모양이 변형된 이런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비수비. 비수비라는 글자는 본래 사람인, 여기서 유래하는 글자인데요. 사람인이 이렇게 쓴 경우는 뭐 두 사람이 기댄 모습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죠. 이거는 사람의 옆모습이에요. 그래서 머리, 몸통, 발, 그리고 늘어뜨린 팔, 옆에 있는 모습이죠. 팔이 약간 앞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옆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두 사람인데 옆으로 나란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경우는 모습이 바뀌어 요 위만 두 개가 되고 나머지는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데 같은 글자입니다. 원 글자가 변형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뭘 나타내느냐? 앞뒤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앞, 뒤. 그래서 앞, 뒤니까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놓이는 경우는 인간, 사람이라는 존재를 표현하는 이런 글자가 되지만 이렇게 두인변이 되면은 이것은 움직임을 표시하는 행동성을 나타내는 이런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글자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거꾸로 된 것은 죽은 사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자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왼쪽은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의 획은 이걸 먼저 쓰고 둘러치는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왼쪽은 살아있는 사람, 오른쪽은 죽어있는 사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의 변화죠. 이런 글자가 된 것인데, 그래서 변화할 화라는 글자가 된 것이고, 그 옆에 견줄비는 뭘까요? 바로 이 비수비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견준다, 비교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된 것이고, 이 글자는 뭘까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획을 180도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등 돌리고 앉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녘북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지만 1차적인 의미는 등 돌리다라는 뜻으로 썼던 글자이고, 등을 돌릴 때 바로 인간이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고 사는 이게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고 했을 때 북쪽, 남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등을 돌려 북쪽이란 의미를 나중에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글자들의 기본 뿌리가 되는 비수비, 그것의 기본인 사람인이라는 획, 이것과 연결지어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